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은 자, 부자, 좋은 운기 그런 말씀 드리려고 덕대신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럼 제가 주제를 잘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제는 운기를 바꾸고 싶은데 예. 진짜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것도 꼭 무속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도 운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대박이라고 해요. 대주 이름이. 네. 아빠 이름이 만약 그러면 가끔이라도 김대박 씨 아니면 김대박 사장님 한마디로 존칭을 써주는 거예요. 날마다는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닌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들한테도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름을 잘 부르지만 예를 들어서 김대박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담식으로라도 우리 김대박 앙자님 이렇듯이 그러니까 조금 존칭을 한 번씩 쳐주면 재밌기도 하고 좀 운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운기를 높이게 하려면은 상대방 이름 많이 불러주라는 네, 그리고 또 내 가족이어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남의 이름은 잘 불러주는데 내 가족 이름, 내 아내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가끔씩 불러주시고 가명보다는 내 본명 이름이 아무리 김개똥이에요. 김개똥이라고 해도 본명을 많이 불러주셔야 돼. 본명. 자꾸 가명을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줄 때는 예쁜 말로 아유 우리 김대박 여사님, 김대박 여왕님 이런 식으로 조금 가끔씩 존칭을 써주시는 것이 조금은 좋은 운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고집. 무속의 그런 방법이 아닌 지금 현실의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자신이 고집하는 색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약간 남색을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계열이 파스텔 톤 아니면 어두운 계열인데 가끔은 좋아하는 신발 색상, 옷 색깔, 계절에 따라서 포인트로 한 번씩은 밝은 색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여성인 경우는 봄이 오면 스카프로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싹 바꾸라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가 고집하던 색상이 있어요. 특히 엄마 아빠들은 50년, 60년 동안 그 색깔만 고집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운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 가끔은 나들이 할 때는 밝은 색도 입어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상가집에 갈 때 어두운 색 입은 게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승상 과장님을 봐도 대부분이 어두운 색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신발로 포인트 줘야 되겠죠. 신발로 하얀색. 네. 그렇게 자기만이 고집하는 평생에 고집하는 나의 옷 색깔 나의 스카프 색깔, 나의 신발 색깔을 좀 포인트로 바꿔줘라. 그러면 나의 운기를 좀 상승시킬 수 있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보다는 뭐 그렇죠. 신발이나 네. 뭐 모자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평생을 아니면 30 몇 년 동안을 같은 계열을 고집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바꿔주세요. 그럼 좋은 운기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계부를 써서 전자 가계부든 쓰는 가계부든 어찌됐든 간에 가계부를 써 내 목표를 정하셔야 돼. 작은 목표여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가계부를 쓰면서 난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이번에 가계부를 쓰면서 나는 내가 이만큼 모아야 될 것 같아. 이번에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자식한테 뭘 사줘야 돼. 그때 한마디로 우리 온 가족의 가계부를 쓰잖아요. 가계부를 쓰면서 내 목표를 정해야 돼. 1년 목표를.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운기를 바꿀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간추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신한테 상을 줘야 돼. 상을 줘라. 상. 네. 화려한 거 우리가 여자로 따지면 명품백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꼭 내 자식들한테 양보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나에게 그게 신발이 됐든 액세서리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나를 아껴달라는 거예요. 사치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이번에는 핸드폰이 조금 낡았어. 너무 아껴 쓰니라 그러면
바꾸고 싶으면 그것도 상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상은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상을 줘야 되고요. 이 4가지 부분을 1년, 2년, 3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아니면 3년만이라도 힘드시라도 꾸준히 해보셔요. 이걸 이제 약간 습관처럼 그렇죠. 해야겠네요. 습관처럼 3년만 이것이 한 달, 2달에서 절대는 안 돼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금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없는 상담을 했잖아요. 네. 이게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건 무속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이것만 그렇죠. 바꿔도 그렇죠. 운기는 바뀔 수 있다. 내 생활 습관? 조금은 단순한 거지만 단점을 고쳐도 정말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일반인에게 권해도 받고요. 제 자신도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이 4가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제는 음. 사실 운기를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돈 안 들이고 많이 들여봤자 1,000원 정도 들려가지고 나이 1,000원으로 물건을 사는 거야? 아니면 그 1,000원을 쓰는 거야? 1,000원 쓰는 겁니다. 1,000원을 쓰는 거. 이 주제를 받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 예전에 신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우리 신도분께서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공장에서. 네.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 터를 보니까 귀신이 많이 모여드는 터였어. 그래서 가가지고 조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오방기로 터를 둘러내고 그 다음에 조밥을 지어서 거기 위에다가 1,000원짜리를 올려서 삼거리에다가 갖다 놨었거든. 그러면서 터가 나가는 예방을 했는데 터가 진짜 나갔어. 진짜 1,000원? 얼마 안 돼서. 근데 진짜 1,000원으로 했던 거거든. 물론 이런 비방을 따라 해서 뭐 효과가 있니 없니 하시지만 그때 내가 가서는 무속인이 또 털을 밟아주는 의미도 또 틀리고 또 오방기로도 둘러내고 뭐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비방이기 때문에 먹혔던 것 같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예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밥이라는 거 노란 색깔 쌀 같은 거 있어. 그 조밥을 밥을 지어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김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밥을 지으면 그 김을 털을 둘러내고 그 밥 위에다가 1,000원짜리를 올려놓고 삼거리나 사거리 가운데다가 몰래 놓고 들어오는 거지. 그 터에 있는 상문을 푸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오면은 귀신들이 이제 그 냄새를 맡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 의미잖아.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삼거리 사거리에 그릇을 놓는다. 이건 또 하나의 방법이네요, 진짜로. 그쵸. 예방일 수도 있지. 1,000원은 아니지만 10원으로도 가능한 것도 있잖아. 10원. 저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동물들 죽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돈을 던져요. 바깥에. 이유가 뭘까요? 노잣돈.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아는 동생한테 해줬었는데 아는 동생이 시골길 운전하다가 노루랑 이렇게 부딪힌 거야. 네. 근데 걔가 500원짜리인가 뭐 1,000원짜리를 동전을 바깥에다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뭐 다음날 뭐 큰 돈이 한번 들어왔다 하더라고. 핑크 뭐 100원짜리가 됐던 500원짜리가 됐던 그런 동물들한테 던져주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은 동물들도 혼이 있잖아. 네. 괜히 그런 거 밟고 갔다 재수 없거나 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던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터에 뭔가 음산한 기운이 있을 때 영적인 존재를 내보내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뭐 조밥에다가 1,000원짜리 올려서 삼거리나 뭐 사거리에다가 놓고 들어온다. 선생님께서 쓰는 방법 중에 운기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때는 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기도가죠. 뭐라고요? 좀 운기가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아니, 기도 신도분들도 뭐가 답답하다 그러면 기도가지 내가 뭐해. 신도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것들은 신도분들께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무속행위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이런 거는 무당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부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감사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같은 무당이 왜 있겠어. 네. 이게 잘못하면 사실 전에 말씀하신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일반인들이 네, 나의 운기를 바꾸고 싶다. 이 안 좋은 운기를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속에서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좀 안 좋은 기운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사실은 있어.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네. 더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안 좋은 기운을 융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 네. 그래서 매달 음력으로 금음 마지막 날짜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지켜야 돼. 그 날짜에 간단한 게 향목이라는 거야. 밤에 하는 게 좋아. 아침에 하지 말고. 차를 다 하고 세수대 물을 한 8부 정도 받아. 꼭 찬물이어야 돼. 거기다 소금 2스푼. 그리고 향. 제사 지낼 때 향 있지? 향 사다가 향을 손가락 요렇게 메디보다 살짝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똑똑똑 2-3개를 부러뜨려. 그래서 저. 그러면 향은 물에 뜨고 소금은 다 녹잖아. 그러면 물이 좀 차갑긴 해. 요즘은 다 여름에도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눈 씻고 부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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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부. 아니면 부정청정 그 말을 하는 거야. 부정청정 부정청정하고 머리부터 눈, 코, 입, 귀 닦아내. 이렇게 싹 닦아내면 모든 부정이 싹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초하루를 맞이하는 거지. 새로운 1일 음력으로 1일. 그리고 나중에 변기통에 버리면 향이 불어. 퉁퉁 불어가지고 물에 다 내려가. 어떤 사람이 전화로에 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전화 점사가 온 거야. 자기 미쳐버리겠대. 진짜 일이 안 된대. 야, 너 부정 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오늘 저녁에 해. 근데 너는 너무 많이 꼈으니까 3일 연착해 그랬어. 그리고 절대로 향목은 하고 나서 맹물이나 샤워기로 헹구면 안 돼. 그럼 아무 소용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전화 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사고 나는 사람들 있지. 이 세상에 접촉사고 잘 나고 운전하다 딴 생각 많이 해. 그런 사람도 효과 좋아. 또 한 가지 방법은 달걀을 깨는 거야. 금음이나 아니면 초하루에 계란을 한 3개 정도 검정 비닐로 하나 갖고 나가서 머리에다가 부정이야 부정이야 하고 탁 깨. 3바퀴 돌린 다음에 탁 깨면 계란이 탁 깨져야 돼. 갖다가 짬매서 버리거나 이러면 돼. 그러면 훨씬 좋은 일이 생기지.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상가집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아이 낳았다고 또 그런 데도 가고 막 가잖아. 그러니까 하는 게 좋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향목을 하고 이 계란을 하면은 되는 건지. 2개 다 해도 돼. 2개 다 해도 돼. 예를 들어 정해놓고 하면 돼. 향목은 초하루 해야 하고 차라리 계란을 깨는 걸 금음에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같이 해도 아주 괜찮지. 이틀 정도. 바꿔서 해도 되고 그건 순서는 상관없어. 근데 그 계란을 그냥 깨진 거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버리는 거야. 그거는 다시 갖고 들어서 무슨 요리를 해먹 그러면 안 돼. 부정을 친 물건은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럼 부정을 다시 내가 다시 다 거기다 쏟아놓은 걸 너로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절대 안 되지. 그때 재사용 금지. 그렇지. 재사용 금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네.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도 좀 좋은 운기를 좀 막 불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럼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되게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쵸. 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집안에 좋은 물건을 물건은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봅시다. 대문을 열고 확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큰 방이 있고, 사랑채가 있고, 주방이 부엌이 있고, 네. 장독이 있고, 측간이 있단 말이죠. 네. 조상님들은요, 측간에도 그렇고, 부엌에도 그렇고, 의미를 뒀어요. 이게 뭐냐면요, 집을 관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성주신이에요. 가택신이라고 하죠. 땅을 관장하는 우리 터신이에요. 그리고 부엌을 관장하시는 신은 조왕신이에요. 측간을 관장하시는 신을 측귀라 그래요. 측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게 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 와서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거실이고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면 옛날 분들은요, 물이라도 하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셨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많이 비셨고. 조항이라는 건 부엌에 물 떠놓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비셨고, 측간에도 그러셨고, 아니면 뭐, 고사라도, 그게 우리 안택 고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떡이라도 좀 쪄놓고 이래주셨고, 사셨던 거거든요. 밀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으셨어요.
아무 이상 없지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이러는데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거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신은. 우리가 조상을 불러들이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진짜 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안 되지만 원래 있는 거주하고 있는 신이잖아요. 관장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생겨드리는 의미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해서 부유한 설명이었지만 아시라고 표현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우선은요, 직감부터 얘기할게요. 화장실, 샤워하는 우리 목욕탕이잖아요, 집안에. 음력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을 봤을 때 30일 동안 직간의 귀신은요 머물지 않는데요. 6일, 16일, 26일, 6자일만 잠깐 왔다 간대요. 그래서 조화가 많고 성질이 고약해서 왜 화장실에서 자빠지거나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신이 장난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떡 해먹으라는 표현을 써요. 자빠뜨리거나 이러면. 그래서 떡을 해먹는 의미가 떡을 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떡이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개수대가 있고 샤워기가 있고 있잖아요. 뭐 세수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저는 거기에 항상 물을 마르지 않게끔 채워놔요. 그냥 바닥에 넣고 물을 틀어놔요. 그래서 물을 항상 채워놔요. 그러고 나서 그냥 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받아놓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고요. 집귀한테 바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옥숙잔이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해놓고요. 또 두 번째로 부엌. 부엌도 우리가 개수대 보면 설거지 한다고 하면 설거지 담가 놓잖아요. 그럼 설거지 담가 놓고 한 다음에 담가 놓고 다 치우고 그러면 물을 다 버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 개수대 안에도 설거지 담가 놓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항상 채워 놓으셔요. 거기도 물을 채워 놓으세요. 근데 이 물에다 계속 갈아줘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채워주는 거니까 쓸 때는 버리고 다시 또 채워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을 항상 채워놓으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음력으로 10월 상달이 되면 우리가 안택 고사 지내는 달이에요. 영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처전, 사업터전에서 사업을 드리지만 고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안택에서 집에 있는 사람은 안택 고사도 지내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고사 못 지내잖아. 그럴 때는 그냥 조항에다가 떡 하나 좀 받쳐놓고 집안 잘 되게끔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10월 상달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걸? 음력 10월 상달에는요, 아무 날이나 상관없어요. 아무 날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1일부터 말일까지 봐가지고 내가 진짜 고사를 못 지내는, 돈 들여서 못 지내는 형편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싶으면 그래서 상관없어요. 대신 뭘 불러들이는 행위 아니잖아. 그랬어요. 제가 항상 부엌에 조항이 관장하시는 신령님이 신이 있고 측간에도 왕래를 하시고 성주님이 계시라 그랬잖아. 집의 신이에요. 가택 신이에요. 어디 안 가세요. 땅의 신은 거기에 있는 신이거든요. 불러들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대신 좋은 떡은 10월 상달이니까 팥시루 또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조항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대신 매일매일 물은 떨어지지 않게 받아놓으시라는 게 제일 좋은 키포인트예요. 1년 12달 365일 24시간을 제가 아까 말했던 직간에 거기에 물은 항상 이렇게 놓으시고 담아 놓으시고 부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 놓으시는 게 제일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상태를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고. 진짜 꿀팁이네요. 네, 돈 안 들이는 거잖아.